네,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론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사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이 문과 속의 이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난해하고 좀 신경질 난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의 과목이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조사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사론 과목은 25년도에 제가 조사론 시험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엄청 어려웠을 것 같고 쉬운 사람들한테는 뭐 쉬웠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올해 26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동안 시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40%를 이번에 가까이 달성을 해서 아마도 40%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빌런 과목들을 조금 쉽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좌우하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쉽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과서에는 사실은 조사론에 대한 요약이 매년마다 책을 편찬할 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부록까지 합쳐가지고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하시면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론에 대한 공부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5문제조차도 못 맞추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10문제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10문제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10문제가 과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문제까지는 합격이지만 9문제부터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맞아도 이 10개 이상은 모든 과목에서 맞아야 그래도 과락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요, 76페이지에 보시면은 과학에도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과서에다가 제목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고 제목조차도 시험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과서에 모두 실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철학이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철학이다?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포퍼. 이 사람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3년 동안 나온 학자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칼 포퍼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증주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반증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6페이지에 보시면은 과학 철학에서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 반증주의,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자마자 이 두세 줄에 쓴 것, 이 철학과 경험이라는 것,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그 사회복지 조사론 앞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일정 정도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로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쓰면요, 거진 지금 책 한 권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양이 나오고, 그렇게 뭐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사론을 가르쳐 주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과목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예, 요거의 차이점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은 1 더하기 1은 2지만 사회과학은 1 더하기 1은 논리적으로만 맞으면은 아재 개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말장난도 할 수 있는 것이 일정 정도 사회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보다 답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현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 있죠. 네, 현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 길죠?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관찰,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꾸며진 지식, 사고가 설정, 비논리적인 추론, 자아개입된 이해, 탐구의 조기 종류, 신비화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음 중 현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걸로만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78페이지, 79페이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 78페이지 보시면 연구방법론에 의해 보시면 실증주의 및 후기실증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실증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증주의는 실제로 증명하는 주의를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실증주의는 사회를 자연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고 사회 내의 법칙, 규칙 등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Z세대, MZ세대들이 실증주의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주의는 후기 실증주의, 이때는 뭐였냐? 질적 연구 방법도 사용했단 말이에요. 질적 연구 방법. 그러니까 당연히 질적 연구 방법의 반대편인 양적 연구 방법. 양이 많으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의 특성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뭐 해석적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적이라는 부분들은 이건 주관적이죠. 영어 해석, 무슨 해석하면은 그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해석주의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호 주관적으로 인식된 사회적 실제의 특성을 제시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연역법과 귀납법 같은 경우 옛날에 독립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연역법과 귀납법이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하고 병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이게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믹싱했을 때 중요도가 좀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나 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사의 주요 단계. 이거 심심치 않게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 뭐다? 연구 문제 제기. 예.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 형성. 그건 이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연구 설계는 이제 설문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예,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문을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리 및 분석.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 해석 및 보고 작성.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80페이지에 조사 연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중에 탐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탐색은요, 정말 중요해요. 베리베리 중요해요. 예, 한 번도 연구되어진 적이 없거나 연구 자료가 희박할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쓴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걸 해석하면 한 번도 연구되어진 적이 없거나 연구 자료가 희박할 때 쓰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은 81페이지에 분석 단위가 있는데,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쓴 것 중에 철학, 과학, 그 다음에 경험,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그 다음에 여기 연구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천상에 대한 탐색 오류의 종류, 예. 그 다음에 해석주의, 그 다음에 탐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요 짧은 시간에 설명한 요 내용들이 시험에 주로 앞부분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5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5문제 3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25문제 중에서 이 1, 2, 3챕터에서 나오는 문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자연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뒤쪽에서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 가수 조사가 부릅니다. 조사 연구. 내 속엔 중요한 게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틈이 없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4, 5, 6 챕터에서 거진 절반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5문제가 나오고, 그럼 나머지 20문제 중에 절반이니까 4, 5, 6에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럼 총 15문제 정도 되고, 뒤에서 7, 8, 요 챕터에서 또 한 10문제 나오는데, 그 앞뒤로 본다 그러면은 4, 5, 6번에서 10문제에서 12, 3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아주 메모드급의 챕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3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되게 짧게 해놨는데, 요번에는 좀 길게 해놨습니다. 조사 연구는 연구 문제 고려점. 조사 연구 시 고려할 점 어떤 거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연구 문제가 타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문제는 지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확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야 된다. 주제의 실용성, 그 다음에 주제가 쓸만하냐, 연구질문, 의문문, 뭐뭐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의 고려점, 고려할 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연구 문제의 윤리성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 문제 윤리성에 대해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구 문제 윤리란이라고 써 있죠? 그 내용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생각념자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조작은 만들조, 만들 작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 특정한 개념에 대해 불명하고 주관적인 정의고, 추상적이 주관적이지만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 경험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변수라는 애가 있어요.
예, 변수라는 애가 있는데 변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뭐 뒤에 보면은 예, 통계변수, 외생변수, 왜곡변수, 억압변수, 조절변수 이렇게 있는데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독립변수를 원인변수라고 얘기하고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개변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7페이지에 보면 조사 연구의 종류가 있어요. 탐색, 기술, 횡단, 종단, 설명, 순수, 응용, 평가, 실험, 사례, 전수, 표본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탐색적 조사는 예비조사, 문헌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술적 조사는 조사의 대상의 상황을 전체로 나타내고 요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에 실행되는 조사로서 여기서의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노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뭐다 기술이라는 건 right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7페이지 횡단조사, 종단조사 부분 있죠? 종은 뭐예요? 종단, 국토종단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고 종은 이렇게 내리는 거고 횡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횡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 이걸 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특성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조사, 질적 조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대상의 속성을 수치화하여 수정한 연구. 여기서 양적 양이라는 것은 질량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수치화. 예, 수치화, 객관적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적 조사라는 것은요, 이건 면적, 주관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설계에서 조건과 요소라는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예. 연구 설계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 종류. 자, 연구 설계 종류. 야, 뭐다? 예, 무작위 할당이라는 게 있고, 무작위 할당 독립변수 조작, 종속변수 비교, 실험 연구, 상관관계 연구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연구 설계 예시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공주파 방송의 S본부에서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방송하였다. 물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할 대상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누어 한 집단에는 한 달간 2리터씩을 물을 의무적으로 마시고 했으며 나머지 한 집단은 물을 의무적으로 마시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겠다. 실험 집단, 통계 집단 써놨죠? 한 달 지나는 두 집단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좀 하루 2리터씩 물을 의무적으로 마신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체중 감량이 더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연구 설계 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면 표본 추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출이라는 건 빼내다라는 얘기고 표본을 어떻게 빼내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91페이지에 보시면 모집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 시키는 거라고.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 대표성 있는 대표 표본이고 그걸 추출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 얘가 이러하니 니네 집단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하 뭐 1500m 안반수에서 뚫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하 1500m 안반수가 얼마나 많길래 매일같이 그런 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표본 추출 유형, 표본 조사 설계, 표본 추출 관련 용어 있는데 요소, 모집단, 표집단이 표본 추출 틀, 통계치, 모수, 표본 오차,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도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는 단어랑은 좀 다릅니다. 확률과 비확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률 표집은 뭐라고 했어요? 무작위. 뭔가를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를 찝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작위, 단순 무작위, 체계 표집, 층합 표집, 진합 표집. 예. 여기서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 예.
비확률 표집, 여기 표집,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표집은 단순 무작위, 체계, 칭화. 단순 무작위, 체계, 승화. 예, 이런 부분들. 예, 칭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칭화. 그 다음 뭐예요? 집납 표집. 그러니까 이 확률 표집에 대한 종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집납 표집은 거기 표시되어 있죠. 반드시 기억해두라. 광범위한 지역을 서로 연구할 경우 활용, 집락을 표집하고 집락에서 개인을 표집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표집은 보시면 편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두라는 건 눈덩이 표집이죠. 표집 방법이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의미로서 즉 최초의 단서가 된 표본을 시작하여 표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눈을 위에서 굴리면 쭉 내려가 가지고 이게 굴려서 묻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당도하고 신뢰도, 요거 비교, 특성,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안면 타당도는 얼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 그 물건의 그 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안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장 낮은 수준. 예, 가장 낮은 수준.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안면 타당도. 가장 낮은 수준. 왜냐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내용 타당도는 측정도가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로 획득된 내용일 때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뒤쪽에 보시면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여기도 VS가 되게 많이 나오죠. 뭐뭐 대 뭐뭐. 그래서 조사로는 비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 예. 여기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 예.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런 것들, 특성이라는 부분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94페이지 있고, 기타 타당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이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신뢰도는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예. 신뢰도 평가 측정 방법의 종류가 있는데, 신뢰도 평가 측정 방법. 예. 신뢰도 평가 측정 방법. 이퀄 뭐다? 예. 여기 보시면 재조사, 대안법, 반분법, 관찰자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의 종류라는 부분들을, 오류의 종류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근데 거기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예시문이에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예시를 우리가 비체계적, 무작위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은 척도 구성과 척도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척도는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는데, 서열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 어휘적 분화 척도, 리커 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서 척도고,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서스톤 척도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퍼센테이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척도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4, 5, 6까지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우편 면접 관찰조사. 우편 면접 관찰. 예, 이런 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것에 대한 특성이라는 부분들, 비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조사, 온라인조사, 전자설문조사, 인터넷조사, 서베이조사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집중경향치 대표값, 이런 것들을 정의, 집중,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갔냐? 집중,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중경향치 대표값, 집중경향치 대표값,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산포도와 분포도, 산포도 대 분포도, 이런 것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비교. 여기서 뭐래요?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이 나오죠.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하고 연역적 연구 방법이니까 실연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은 귀해질이라고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포럼, 공청회라는 게 있고, 주요 정보자 제공자 이용 방법, 사회지표 분석, 2차적 분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평가라는 부분들 자체는 뭐다? 프로그램 형성 평가랑 총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고, 비용 편익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계산이 가능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106페이지 신뢰도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개입 효과성 검증, 반복 측정, 통집단과 실험제한 동일, 개입 방법 수정 가능, 개인이나 집단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107페이지 단일 사례 설계 종류라는 것을 보시면은 AB 설계, AB 설계, 중다기촌 설계, 복수기촌 설계, BAB 설계, ABCD 설계, 이런 식으로 단일 사례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7페이지에 내가 예시문을 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분석도 되게 중요해요. 요거 내용 분석에 대한 정의를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보면은 10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조사서 계획서라는 거 있는데, 계획서 밥 먹듯이 쓰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론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내용들은 짧게 써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 교과서만 잘 읽어도 60점에서 7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열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